위포의 오크토미 히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 포럼이라고 하는 아주 유익한 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한국, 중국, 일본의 그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헤이그 협정, 제네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세미나에서 그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서요, 저는 제네바법의 의의라고 할까요?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임무 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 제품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제품적인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제가 아주 침체됐을 때, 시장에 그 물품이 너무 많았을 때 디자인이 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성을 더 띠게 됩니다. 그러한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유효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만은 디자인의 특색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자인의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컨셉이라도 같은 제품이라도 많은 제품의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또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제를 하기가 쉽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요. 비교적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다라는 것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재빨리 그 가격을 들이지 않고 많은 디자인을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장 제도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현재의 그런 시장은 국내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해외에서도 의장 디자인을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 이펙티브, 아주 가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고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인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국제 등록이 이미지의 그런 복수의 지정국에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전 중 세미나에서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헤이그 시스템, 특히 제네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 특색과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이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디자인 제도, 의장 제도를 전제로 한 국제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럽의 커뮤니티 디자인과 같은 어떤 통일적인 의장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도 가입을 하고 계신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드리드 제도와 큰 차이는요, 기초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PCT에 가깝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도의 이용은 가입국들의 유저에게만 한정이 되고요. 그리고 의장권은 한국의 그 의장권 법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직접적인 출원과의 이미지의 차이를 지금 그려보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각각이 출원하는 그런 그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국제 등록은 이와 같이 각국의 디자인권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하나의 국제 등록으로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기가 자국에서 사후 관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일정 국가에만 이것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갱신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장점을 나타낸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인데요. 다시 말해서 절차의 일원화가 바로 그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각국에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사후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로 이 헤이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국의 제도가 전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법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요건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인데요. 그 기관들, 즉 거절 통보 기간입니다.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제한을 시간 초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출원에 대해서 유저 여러분들께서 유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그 조약상에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립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10년보다 더 긴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국이 15년을 넘는 보호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최장 기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흐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인이 WIPO에 대해서 직접적인 국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관청을 경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그만큼 메리트는 없습니다. 따라서 98% 정도가 직접 출원을 하게 됩니다. 위포는요, 그 법적인 그런 심사를 하고 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을 발효하는 것을 통하여서 각국에 지정된 각국에서 법률 효력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는 조금 다릅니다. PCT에 오히려 더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관청은 거절 통보 기간 내에 실제 심사를 하고 만약 거절 이유가 있다면은 WIPO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포에서는 이것을 간단한 방식으로 체크를 해서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상적이라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당해 관청에 이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도 마드리드 제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색을 가지는 제네바법인데요. 그 유용성에 대해서 혹은 장래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어떠한 장래성을 가질지 지금부터는 다른 조약의 이용 상황 그리고 제네바법의 체결의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T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허의 국제 출원 제도입니다. 약 40년 전에 제안이 되어서 현재 가맹국은 142개국입니다. 작년 2010년 통계를 보면 16만 4천 건의 국제 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은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유저가 되겠습니다. 3개국에서 나오는 출원 건수가 국제 출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3개국의 기술 개발력이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국으로부터의 출원은요, 더욱더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마드리드 프로토콜은 어떨까요? 1980년에 체결이 된 그런 조약인데요. 89년도에 체결됐는데요. 약 15년 전에 제안이 됐습니다. 15년 동안 84개국의 가맹국이 생겼고요. 통계에 의하면 4만 건의 국제 출원이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입니다. 이것은 PCT에 비하면 숫자는 적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3개국이야말로 최근 출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나라들입니다. 2010년 통계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한국, 중국이 약 42%, 일본도 2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IPO의 시스템이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의장 등록에 대해서는 출원에 대해서는 각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하신 대로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장 출원이 있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에는 숫자는 없는데요. 3개국으로부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출원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와 상표, 의장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지만은 PCT 프로토콜,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3개국이 제네바법에 가입을 했을 때의 잠재적인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용률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새로운 출원 루트를 확보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드리드 제도와 헤이그 제도라는 것은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 제도도 비슷하고요. 발전한 그런 경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드리드 제도는 파리 조약이 있은 그 바로 직후 체결이 되어서 그 이후 1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일본의 무심사국을 통하여서 발전이 되었고요. 가입국을 늘리기 위해서 89년도에 마드리드 프로토콜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입국들은 80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편 헤이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요. 25년에 처음 이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에 헤이그 액트가 주류가 되었고요. 그 이후 유럽의 무심사주의국들을 통해서 그 위주로 해서 이용이 됐습니다. 마드리드 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주의국의 상황을 또한 고려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플렉시블하게 조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90년도 초반부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제네바법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마드리드 시스템의 그 경위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헤이그 시스템이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마드리드 제도에 있어서도 아주 재빠르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0년의 액트 이 경우 여기에 가입한 두 개의 나라 제네바법에도 가입을 하고 하게 되면 제네바법을 더욱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법이라는 것은 체결한 당초부터 앞으로 헤이그 협정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이 원래 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마드리드 제도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마드리드 협정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더욱더 우선했습니다. 이것은 1928년부터 그렇게 된 관행입니다. 2008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1934년 런던 액트가 그 현재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2010년 1월 1일에 운영이 동결이 되어서 새로운 출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조약은 폐기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헤이그 시스템의 가맹국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1960년대 액트, 그리고 파란색이 제네바법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그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이 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제네바법이 주류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마드리드 프로토콜과 제네바법의 가맹국의 추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수년을 조금 그 사이에 두고 시차를 두고 마드리드 조약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41개국인데요. 제네바법은 유럽 연합과 아프리카 등등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OAPI도 여기에 되고 있고요. 68개국이 커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네바법은요, 각국의 의장 제도의 상위점을 고려해서 체결이 된 조약입니다만은 각국의 의장 제도 자체가 간소화, 통일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WIPO에서는 헤이그 협정의 운영과는 완전히 별도로 SCT라고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장소이지요. 이 SCT에서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아젠다로 이것을 올렸고 각국의 그런 제도의 통일화, 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이 되셨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런 흐름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장래에는 디자인 리트리티로서 의장법 조약, 이것은 아주 가칭인데요. 이러한 체결의 조약도 고려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이그 시스템 그 자체도 진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네바법이라고 하는 조약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규칙이라면은 헤이그 동맹의 가입에 대해서 가입을 함으로써 이것을 개정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다음 주에 제네바에서 헤이그 시스템에 관한 작업 부회가 창설이 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대표단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의 작업 부서는 일본에 존재하는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법 개정에 대한 관련 의장 제도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규칙의 제도 개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WIPO는 앞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이 제네바법에 가입하기 쉽도록 앞으로도 가입 가능한 한 조정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헤이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국 출원에 대한 유효한 옵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나 옵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출원이라고는 이라는 것은 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PCT,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경험상 제네바법의 가입은 외국에 대한 출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출원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특별히 대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에 있어서 제네바법, 헤이그 협정을 이용한다면 출원 시의 대리인의 선임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즈니스의 축소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해서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부분 보통 보편적인데요. 출원이 늘고 등록도 늘어난다면 이론적으로는 권리 행사의 기회라든가 라이센스의 기회라는 것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이 늘어난다면 비즈니스 찬스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헤이그 시스템은 외국에 대한 출원을 하도록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장 출원을 늘리고 디자인을 축으로 한 어떤 물품의 제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